우리가 유럽의 변방 국가인 터키 리그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한데요. 오직 단 한 선수 때문입니다. 김민재. 김민재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가 무조건 유럽 무대로 진출해야만 한다고 입을 모으며 극찬했습니다. 베이징 고안에서 감독이었던 로저 슈미트는 그는 유럽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선수다. 기회가 된다면 그를 선수와 감독으로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가대표 감독인 벤투는 하루빨리 유럽으로 진출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언제나 바란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전 전북 현대의 감독이었던 최강희 감독은 이 선수는 유럽행을 해야 한다. 정말 국내에서 나오기 힘든 유형의 대형 수비수다. 민재는 이를 다 거쳤다. 상대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는 것도 잘하고 빌드업에도 능력이 있다. 브라질의 국가대표 미드필더 출신인 아우구스투는 김민재는 천재다. 공을 가지고 플레이할 줄 안다. 만약 브라질 국적이었으면 바르샤에서 뛰고 있을 만한 선수이지만 한국 국적이라 주목을 덜 받을 뿐이다. 앞으로 유럽에 진출해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현재 터키 리그 페네르바체의 동료인 과거 월드클래스 외질은 몸싸움도 좋고 다 좋지만 수비 상황에서 항상 침착한 선수라는 게 특히 인상적이며 라모스와 비슷한 스타일이다. 내가 그에게 스루 패스를 주기는 힘들겠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크로스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김민재는 전진 패스를 좋아하는 선수이기에 내 골을 어시스트 해줄 수도 있을 듯하다. 이렇게 또한 극찬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감독인 글라스너는 김민재와 어틸러 설러이를 뚫기가 쉽지 않았다. 오늘 프랑크푸르트는 벽과 맞서 싸우는 듯했다. 아마 다른 팀이 오늘 페네르바체와 붙었더라도 감독은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터키의 레전드 선수였던 리드반 딜맨은 김민재는 상대팀을 잡아먹는다. 아무도 그를 지나칠 수 없다. 페네르바체가 그를 데려온 것은 2021년 최고의 영입이다. 터키 리그에 오래 두기엔 그의 기량이 너무 뛰어나다. 현재 김민재의 감독은 페레이라 감독인데 이 페레이라 감독도 김민재는 굉장한 수비수이고 내 감독 경력을 통틀어 지도해본 선수 중 최고다. 이천수는 김민재는 손흥민급 수비수다. 모든 것을 갖춘 센터백이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의 레전드 홍명보는 민재는 모든 것에 완성된 선수 같다. 피지컬이 좋은데 빠르고 영리하다. 덩치에 비해 기술이나 시야, 패스 능력도 뛰어나다. 센터백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능력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선수다. 유럽의 큰 선수들과 경쟁이 되는 강한 피지컬인데 다른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보다 더 좋은 선수라고 본다. 선수들 뿐만 아니라 터키 매체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김민재를 집중 조명하고 터키 리그 3개월 만에 유럽 5대 리그 구단들에게 더 적극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탄불 더비를 치룰 때는 팀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경기력도 높다 보니 이 한 경기만 봐도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보니 스카우터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이스탄불 더비인 페네르바체 대 갈라타사라이 경기가 극적인 페네르바체의 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그야말로 이스탄불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K리그에서는 볼 수도 없는 광경이었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북런던 더비, 맨체스터 더비, 스페인의 엘클라시코 더비도 이젠 좀 신사적으로 바뀌어 있어서 이런 전쟁 같은 경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듯한데 최소한 대회 결승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기를 내년 4월에 페네르바체 홈에서 한 번 더 치러야 합니다. 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기라 표현했냐면 실제로 경기 시청 중 한 팬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갈라타사라이 홈인 만큼 먼저 선제골이 터졌을 때는 팬들이 난리가 났고 외질이 동점골을 넣으니까 물병이고 온갖 오물들이 투척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지연되면서 선수들이 엉키기만 하면 또 날아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외질은 묵직한 라이터가 날아와서 목 쪽에 맞으면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선수들끼리 충돌도 많았습니다. 선수들도 소속감 하나는 대박입니다. 누가 보면 모두 이스탄불이 고향인 줄 알겠더라고요. 터키는 한국의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터키에서 월드컵을 유치한다면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는 경기 전 라인업에 메인 선수로 등장하기도 했고 원정 경기인데도 김민재를 의식한 건지 갈라타사라이 팬들이 전세계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을 모토로 한 응원으로 페네르바체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듯한 기분. 이러니 더욱 터키 리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재는 이 경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인생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수비수에 집중하며 경기를 시청하는 것 자체도 매우 흥미롭고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재미가 더해진 이유는 김민재의 활약이 눈부시고 정말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월드클래스 수비수라고 한다면 8천만 유로의 몸값인 리버풀의 반다이크, 7천만 유로의 유벤투스의 델 레어트, 바란, 쿨리발리, 심지어 토트넘의 산체스 몸값은 4,500만 유로로 약 600억인데 김민재가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경기력이었습니다. 피지컬부터 민첩성, 드리블과 빌드업까지. 그런데 이 김민재는 이적료 40억으로 페네르바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페네르바체는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 것이죠. 3개월 만에 최소 2천만 유로까지 치솟았고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몸값은 더욱 오를 것입니다. 이 경기를 시청한 스카우터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김민재는 전반 30분 날아오는 프리킥볼을 헤딩으로 걷어낸 뒤 바로 두 번 만에 외질에게 패스가 이뤄지면서 동점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의 높은 키와 점프력이 팀의 공격을 연계해줬습니다. 56분의 최고의 순간, 소름 돋는 순간이 나오게 되었는데 역습을 허용하면서 순식간에 수비가 뚫렸고 실점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는데 김민재가 상대가 패스할 것을 예상하고 방향을 틀더니 선수를 쫓는 게 아니라 크로스로 날아온 볼을 쫓으면서 컷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수비의 커버는 강하게 골대 뒤로 차버리거나 결국 자책골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기가 막히게 코너킥도 아닌 사이드 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순간 페네르바체 골키퍼는 김민재에게 격하게 감동하는 반응을 보였고 김민재의 포효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77분에는 두 번째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민재가 이번엔 골키퍼로 둔갑을 해버렸고 실점 상황에서 슈팅을 몸으로 막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하니 골과 다름없는 슈팅을 막아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라타사라이 후반에 투입된 디아뉴라는 선수가 있는데 명성이 있는 선수는 아닐 수 있지만 세네갈 국가대표 출신이고 193cm 장신의 몸짓도 매우 좋은 힘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77분 실점 상황에 김민재가 디아뉴를 마크하는데 디아뉴는 김민재 꼼짝없이 잡혀있듯 아무 위협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국 선수의 클래스라는 게 솔직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김민재는 여기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페네르바체 선수가 중앙 지역에 누워 있었는데 갈라타사라이 선수들은 분위기가 넘어와 있었다 보니 무시하고 비열하게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박스 바로 앞에서 혼전 상황이었는데 갈라타사라이 선수들이 킥패스를 넣으려는 순간 김민재가 갑자기 뛰어들더니 볼을 가로챘고 그것도 모자라 하프라인까지 질주를 하며 그것도 모자라 환상적인 킥패스까지 넣어줬습니다. 우리는 현재 유럽리그 경기에서 김민재 활약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94분에 페네르바체가 극적인 역전골을 넣고 경기가 100분 동안 진행되면서 최종 페네르바체가 승리했을 때 감독은 제일 먼저 김민재와 격한 포옹을 하게 되었고 감독은 인터뷰에서도 가장 먼저 김민재의 활약을 극찬하고 이 경기에서 골을 넣고 극적인 골을 넣은 선수가 아닌 김민재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경기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경기에 유럽 빅리그의 다수 팀들이 스카우터를 보내 관람을 했으니 김민재를 영입하려는 팀들은 더욱 많아지고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미 터키에 오기 전에도 더 좋은 팀들의 오퍼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기를 뛸 수 있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목표였다 보니 거절을 하고 자신을 진정 필요로 하는 페네르바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경기부터 붙박이 주전이 되었고 유로파리그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내년이면 더 높은 리그에서 활약할 거라는 걸 말이죠. 과연 어느 팀이 될까요? 어느 정도의 몸값까지 오르게 될까요?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